안녕하십니까. 인생성인과 정영기입니다.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 조선시대에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가 노비로 태어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녀에게 나처럼 살지 마. 너는 주인으로 살아. 양반으로 살아란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목이 몇 개라도 달아나죠. 신분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나처럼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러면 노예는 노예의 행복을 가지고 그 노예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됐죠. 조선시대 남존 여비, 여자보다 남자가 높았고 장유유서, 어른이 아이보다 높았죠. 역시 이거 뒤엎을 수 없었죠. 과부는 제가할 수 없었고 양반은 첩을 둘 수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었죠. 노비도 여자도 천민도 아이도.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이 유언을 하면서도 또는 평소에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금기 1호입니다. 왜? 인간은 환경과 배경의 산물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그 노비는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노비로 살면서 그 신분을 계속 세습해야 됐습니다. 구한말까지도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말까지도요. 조선시대 말에 양반들은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천민들은 패랭이. 그런데 그 천민들이 장가가는 날 그 하루만이라도 갓을 썼다 그러면 양반들한테 정말 맞아 죽을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집을 불질러 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생일대의 대사인 결혼식 날 그 한 번 양반 흉내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 천민은 곤욕을 치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처럼 살지 마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녀는 나는 부모처럼 아빠처럼만 살 거야, 엄마처럼만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왜? 나처럼 살지 마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자기를 딛고 가야 되는데 사다리라거나 아니면 그냥 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그 다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과 자기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 부정적인 인생을 부정한 사람의 자녀는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 앞에서 나는 아빠처럼만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만 살 거야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도 부정하면서 자기 존재의 씨앗, 자기 존재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부정하면 나와 부모가 같이 없어져 버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처럼 살지 마 하면 자기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부정함으로써 자녀 인생도 부정하는 거죠. 그 취지에 알죠. 나처럼 이렇게 실패된 인생을 살지 마라, 나처럼 이렇게 헤매다가 시행착오 겪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향해 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50대 이상들이 대한민국을 이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 20, 30, 40대들이 이 유복한 환경을 누리는 겁니다. 기성인의 희생 혜택을 최대로 수혜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20, 40대들인 겁니다. 40대는 나름대로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60대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80대 어머니, 저는 60대, 두 아들 30대입니다. 우리 80대 어머니 살아계시면 지금 90대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는 동생 셋, 일찍 소년가장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 노릇했죠. 자녀는 몇 뒀습니까? 7 뒀는데 하나 잃어가지고 6남매.
그러니까 11명이 살았잖아요. 11명. 소년 가장으로서 일찍 결혼해서 11명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농토 작은 거 가지고 소작을 하면서 소작농으로서 11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 그리고 자녀의 절반 정도가 대학을 나왔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고 제 능력으로서는 제 자녀 둘인데 아들만 서울에 이렇게 지방에서 보내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같이 벌었는데도. 물론 이제 제가 5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부모 세대의 희생에 기반해서 제가 섰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울 수 있었는데 제가 부모처럼 안 살까요? 부모의 그 삶의 태도 배워야 됩니다. 힘들 때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쳤을까? 하면서 힘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의 그 태도를 배워야지, 부모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지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두 아들들한테는 내가 그럼 나처럼 살지 마? 저도 실패 많이 했죠. 시행착오 많이 겪었죠. 그리고 돌아보면 후회되는 건 많죠. 그렇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처럼 살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자존감을 전부 다 팽개치고 제 인생을 부정하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 70대 중에서도 자기가 누구하고 비교할 때, 또 자기가 그때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중독에 안 빠졌어야 내가 지금 더 나았을 텐데, 내가 오히려 자녀들한테 덜 투자했을 텐데, 이런저런 후회되는 일이 많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때로서는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긍정할 때 나처럼 살지 마 하지 말고, 그래,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살았어. 비록 열매는 많이 못 거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내 태도로도 닮아라.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점은 내가 괜찮았는데 이런 점은 아쉽더라. 요즘 살아계신 그 우리 안 사람은 이제 90대 장인 어른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걸 묻더라고요. 후회되는 점이 뭐고, 젊을 때 어떻게 살았고, 형제들은 어떻고, 이것저것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력이 안 좋아서 필담을 나누는데도 쫙 쓰면서 자기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처럼 살지 마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런 점은 괜찮았는데 이런 점은 아쉬웠다. 경제적인 측면, 노후 어떤 대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주영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았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나 부모가 최고의 농사꾼을 만들려고 했는데 농사꾼으로 살지는 않았지만 부모처럼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업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야가 달랐죠. 아버지는 농사, 정주영은 사업. 그런데 지금 30, 40대 중에는 정주영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현대를 일군 사람인데, 이병철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삼성가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렇게 정주영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최고의 농사꾼으로 키우려고 했고, 그 아버지가 실제 최고의 농사꾼처럼 농사를 지어서 한 뼘 한 뼘 그 화전을 일구는 그 태도를 보면서 그 태도에서 근면과 성실함과 검소함, 전략, 그래서 그 부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아주 옷 매무새하며 구두하며 집하며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통일국민당이던가요? 최불암이랑 김동길이랑 가끔 초대해가지고 청운동 집에 가보면은 그 욕실 타일이 떨어져 있고, 아니 그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데서 그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준 사람이 정작 자기 집에는 욕실
타일이 떨어지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뭐 말을 꺼냈다고 하잖아요. 아니, 회장님이 남의 집을 이렇게 잘 지어주면서 이 집 좀 뭐 새로 짓는 건 아니지만 고치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욕실 뭐 목욕하면 되는 것이지 타일 하나 떨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자세. 그래서 정주영은 나처럼 살지만 하지 않았죠. 나처럼 살아봐라. 그래서 그런지 정몽구, 그 정의선, 지금 2대, 3대 오면서 그 정주영의 자세를 본담고자 하는, 정주영 우리는 근처에 가기도 힘들죠. 그렇기는 하지만 정주영의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60대, 70대들, 80대들. 그렇다면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그래, 내 자세를 배워. 그러나 내가 한 일 말고 다른 일. 저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저는 농사 안 짓잖아요. 글로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한 뼘 한 뼘 이 논밭을 늘려가는 그런 자세로,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런 자세로 저도 글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책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는 해도 부모에 못 미치는 것이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런 근면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서 그렇게 성과를 못 내는가, 그런 아쉬움을 하면서 저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채찍질하면서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나처럼 살지 마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삽니다. 왜? 배경이 달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노비의 자녀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20, 30대들이 자기가 잘나서 지금 이 향유하는 문화나 이런 걸 누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적 있습니까? 신분이 철저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같으면 오히려 불교가 기반이 돼가지고 평등을 외쳤기 때문에 그 만적인난이라든가 이런 노비들도 반란을 일으키지만 조선시대는 힘들잖아요. 뭐 뒤에 이제 조선 후기 홍경래네 이런 반란이 그 신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일으켰다고도 하고, 또 서북에 대한 그 서북 방면 그쪽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고려시대보다는 그런 어떤 신분에 대한 그 뭐랄까요, 혁명을 통한 신분 상승, 혁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등이 됐잖아요. 이제 남녀 차별도 많이 줄어들고 신분 차별도 보이지 않는 그 경제적 신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하기 다르게 삽니다. 살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결혼관이나 인생관이나 자녀관이나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부모들이 사는 모습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너무나 희생적으로 사는 모습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예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한다 하더라도 자녀도 하나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80대 90대는 죽어도 시집 귀신이 돼야 한다 해가지고 맞아가면서도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했잖아요. 말보다 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목표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실천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경제에 대해서도 주식에 대해서도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란 당신.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러나 열매가 다르죠. 그것은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90%는 어떤 환경이나 운의 작용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까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 1호, 나처럼 살지 마.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